한국호두산업 김성국입니다. 이렇게 풀이 많고 또 비도 많이 내리고 그런다는 얘기는 중국과 차이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즉 비가 많이 내리고 풀이 많다는 뜻은 벌레도 많고 균도 많다는 얘기가 되죠. 즉 비가 오지 않는 지역, 강수량이 적은 지역은 건조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도 습도가 낮기 때문에 병균의 생성과 발전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가 많은데 비가 많아서 이 습도가 높을수록 이 병균의 생존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전파력도 높아지고 다시 그게 재생산, 그러니까는 다음번에 또 돌아가면서 윤회되는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벌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풀이 많다라고 하면 역시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 산란을 하고 다시 부화를 하고 다시 누에고치가 되고 월동을 하는 양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벌레의 양, 그러니까 즉 병충해의 양이 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께서 중국 여행을 다니실 때 보시면 거의 황무지 같이 막 보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물론 밀림이 우거진 곳도 있고 저쪽에 뭐 사막인 곳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그쪽과 우리나라는 사회적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초원지대가 있어서 분명히 여기는 그쪽에서는 염소나 양을 키웠을 겁니다. 소를 풀어놨을지도 모르고 당나귀라든가 말 같은 거 도심에서도 여러분 당나귀나 말이 막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짐승들이 이 초식을 하게 되므로 거의 이런 초원 같은 지역이 별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 많다 보니까 벌레도 많고, 벌레가 많다 보니까 새들도 많죠. 쉽게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의 그 넓은 땅을 다니시면서 로드킬 당하는 그런 것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지요. 중국 사람들은 네 발 달린 것은 책상 빼고서는 다 먹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야생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먹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문화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 뭐 벌레들도 뭐 중국의 음식에는 막 전갈이라든가 제비집이라든가 막 여러 가지들 또 있잖아요. 즉 그런 것들처럼 뭐 메뚜기라든가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식용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이런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과원의 관리, 즉 호두밭의 관리도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호두밭에는 뭐 거의 뭐 대부분의 농장에 뭐 염소떼, 양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닭들, 오리들 막 이렇게 질비하게 늘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뭐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피해를 보죠. 중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웃들도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축산농가, 뭐 그리고 임산농가, 농업농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만 중국에는 가가호호, 예전에 우리가 집에 닭들 몇 마리씩 다 키우고 돼지 몇 마리 키우듯이, 소 한두 마리 키우듯이 다 가가호에 그런 가축들이 다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환경이 다른 거죠. 즉 우리나라는 일단 강수량이 많다. 중국보다 강수량이 많다. 그러므로 잡초와 잡목이 자랄 확률이 높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가축을 방사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가두어 키우는 형태이다. 그러다 보니 과원의 그 잡목과 잡초가 훨씬 더 자라기 좋은 조건이다. 그러므로 병충해도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서 시작을 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이를 방제 작업을 하고 제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로 계획과 작업로 계획, 즉 관리 계획을 갖다가 정확하게 미리 세워 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나무 한 뜨문뜨문 심고 나무가 죽는다. 왜 그냥 병과 벌레가 많으냐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중국식 스타일, 중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들을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넓은 데를 사람이 일일이 그 손으로만 이 제초 작업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뭐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기계화 작업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무리해서 농장을 조금 늘렸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계화 작업도 어차피 한 사람이 품삯이 들어가는데 기계화 작업에서도 소형 기계로 할 것이냐 중형 기계로 할 것이냐 대형 기계화 할 것이냐가 틀린 거죠. 그러나 모든 농장 첫 번째 농장서부터 마지막 농장까지 모두 그 기계가 어떠한 기계든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걸 관리성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과원 조성의 계획과 그리고서 이제 과원을 관리하는데 왜 기계화해야 하는지, 기계화에서도 왜 대형 기계화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호두밭을 하고 뭐 유튜브도 찍는 애 하니까는 굉장히 호사스럽게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저도 이 과원을 조성하는데 만 3년이 넘게 걸렸고 지금 4년차 제가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여기 형태를 바꾸고 토지를 바꾸고 그리고서 여기서 영양분을 제공하고서 그걸 다시 뒤집어서 퇴비를 갖다가 땅속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어갔겠어요. 이 통로들 작업로들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겨우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 갑작스러운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작업이 이제 경비가 줄게 되죠. 이걸 인건비로 사람의 인력을 통해 가자면은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해어 놓았기 때문에 비가 그친 후 땅이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바퀴가 빠지지 않을 정도가 됐을 때 쭉 기계로 끌고서 쭉 다니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제초 작업은 기계가 다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중국과 한국의 또 다른 사회적 차이입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과원을 다시 이제 조성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한국의 현실에 맞는 그리고 현재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고 수확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시점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고서 과원을 계획을 하시고 조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